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릉이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이제 3.5 재실행하는 방법과 이미지 정보 확인하는 방법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잘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자책이나 강의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서 좀 세팅을 다 해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열어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재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우리가 이 100기가 추가 저장 용량을 구매한 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신 다음에 사이트는 이 drive.google.com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폴더가 원래 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SD 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넣어놨었던 그 폴더였고, 그 폴더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콜앱 노트북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패스트 스테이블 디퓨전 오토매틱 11111 IPYMP의 사본 여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실행을 해 주시면, 혹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연결 뭐 구글 이거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더블 클릭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해줘야 될 게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 요걸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런타임을 이걸로 좀 빠른 걸로 해놓겠습니다.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와 우리 원래 우리 구글 드라이브 여기랑 이 콜앱이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세팅이 되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연동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파일들도 다운로드 받아놨고, 그리고 세팅들도 해놨는데 이거를 매번 시작할 때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재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 업데이트 오토매틱 1111 레포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런타임 할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연결 중이었던 거 요거를 일단은, 네, 아마 지금 될 것 같습니다. V백에 연결됐다고 하네요. 아마 A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V백을 쓰시는 분들이 V백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가 나오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누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계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올 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그냥 여기서 찾으시면 없습니다. 여기 밑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여기 허용이 나오는데 허용을 눌러주시고,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가 아마 커넥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뭐 이제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 인스톨 업데이트 오토매틱 111 레포 요걸 클릭해 주시고, 세 번째 리콰이어먼트 클릭해 주시고, 네 번째 보면은 모델 다운로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1.5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로라도 다운로드 받는 건데 이것도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컨트롤 렛도 굳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 실행했고 2번 실행했고 3번도 실행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실행하지 않고 7번까지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잠깐 기다리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재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스타트 스테이블 디퓨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 드라이브에서 SD랑 콜앱 노트북스가 있는데, 여기서 콜앱 노트북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패스트 스테이블 디퓨전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요 4번 화면을 이렇게 켜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커넥트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셔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세 번째도 실행을 해주시는데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거는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재실행을 해주시고 4번, 5번, 6번은 하지 마시고 7번까지 하신 다음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이제 새로운 창이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이 콜앱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서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경험상 뭐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주시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 런타임 같은 경우는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V100 이걸 쓰고 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T4를 많이 씁니다. T4가 제일 가볍기도 하고 또 소요 용량도 적으니까 T4로 쓰고 고용량 램도 꺼놓고 이것도 꺼놓은 상태로 이렇게 보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도 하니까 이제 V100으로 놓고 혹은 A100으로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A100으로 쓰면은 이제 꽤 빠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리소스 보기라고 있거든요. 리소스 보기 여기 오른쪽 요 점 클릭 추가 연결 옵션 클릭해 보시면 리소스 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한 달에 100개의 컴퓨팅 단위를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77.91개가 남았고요. 지금 사용량을 보면 사용률을 보면 이 V100 고용량 램을 쓰다 보니까 5.45 시간당 5.45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 컴퓨팅 단위니까 한 20시간을 못 쓰게 되죠.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T4의 고용량 램도 꺼놓고 하면은 한 1점 몇 대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때 좀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V100이나 아니면 A100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4 런타임 유형에 여기서 T4 GPU를 많이 쓰고 고용량 램도 꺼놓는다. 근데 대신에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A100이나 V100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최신으로 나오는 SDXL 그 체크 포인트를 쓰려면 이 고용량 램을 쓰거나 아니면 A100을 쓰셔야지 좀 그 돌아가게 돼요. 콜앱에서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T4로 쓰는 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러닝온 URL이 나왔고 혹시라도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셨는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막 나와가지고 겁이 나신다라고 하시면 놀라지 마시고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가 생기고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닝온 URL 나왔으니까 이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했었던 스테이블 디퓨전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텍스트 투 이미지 요걸 사용을 했었는데 png info라는 것에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를 끌어놓으세요 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미지들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었던 이미지들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고 나오면서 프롬프트로 입력했었던 내용들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다가 입력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텝으로 입력해 놨었던 값이 25, 샘플러는 tpm ++2m 케라스, cfg 값, 그 다음에 시드 값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완전 똑같은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 리스토레이션 어떤 거 썼는지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얼마로 했고 모델 해시는 얼마로 했는지 그리고 모델은 어떤 것들을 썼는지 VAE는 어떤 것들을 썼는지 클립 스킵은 값을 얼마나 넣었고 그 다음에 로라는 어떤 것들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이미지랑 똑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 남아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 옆에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 엑스트라스 그다음에 png 인포 여기서 이미지를 올려놓으시면 똑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파라미터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 스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드 값까지 똑같이 쓰시면 아마 이미지가 똑같이 생성이 될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은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 여기 가셔서 원래 우리가 입력해 놨었던 거 이렇게 입력하시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수는 25로 올리고 dpm 2m 클래스 그대로 두시고 cfg 스케일도 7로 두고 이 시드 값 원래 우리가 아까 거기서 봤었던 시드 값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516 곱하기 768 이걸로 해주시면 그 다음에 모형도 햄믹스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아마 이미지 생성하면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제 사용했었던 이미지들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 모형이랑 뭐 VA랑 클릭 값이랑 이런 파라미터들을 맞춰주시면 그 다음에 시드 값도 고정을 해주시면 아예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완전 똑같죠. 네, 요 이미지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좀 다시 만들고 싶다던가 아니면 어떤 파라미터들 어떤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똑같이 또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드 값을 가져가셔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세팅 똑같이 해주시고 시드 값을 고정해 주시면 아예 똑같은 이미지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해 보면 좋으니까 뭐 혹시라도 좀 친한 분들이랑 같이 다른 작가님들이랑 같이 작업하실 때 서로 데이터나 아니면 정보들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또 도움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콜앱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재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png 인포를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와 프롬프트들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에서 아예 똑같은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챕터 3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